6월 15일 목요일 KNN 뉴스입니다. 도심을 달리던 음주 의심 차량이 20분 넘는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한 용감한 시민의 도움이 컸습니다. 황보람 기자입니다. 갓길에 차를 세운 운전자가 반대편 차선에 있는 차량 한 대를 가리킵니다. 음주 의심 신고가 들어온 차량입니다. 순찰차가 이 차량 앞을 가로막고 운전자에게 다가가자 차량은 곧바로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도심 속 추격전이 벌어졌고 음주 의심 차량은 100km가 넘는 속도로 위험천만한 도주를 이어갑니다. 100km 넘게 그래 갔었어요. 진짜 큰 사고 날까봐 추격하면서도 사고 안 나고 근거해야 되는데 참 그 생각에. 이때 한 오토바이가 순찰차 옆을 빠른 속도로 지나가며 경찰과 함께 차량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뒤쫓던 오토바이가 차량 앞을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도주 중인 차량은 오토바이를 그대로 친 뒤 다시 달아납니다. 20분 넘게 이어진 추격전은 도주 차량이 다른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막을 내립니다. 차량 운전자는 차를 버리고 달아나다 붙잡혔습니다. 운전 현행범 체포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정종일 씨는 차량에 부딪힌 뒤에도 끝까지 운전자를 뒤쫓으며 경찰을 도왔습니다. 2차 사고 또 유발할까 싶어서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경찰관 그때 넘어지고 나서 경찰관 보고 이제 오른쪽으로 갔다 이야기해주고 저는 오토바이 이렇게 세우고 쫓아간 거지. 잡아야 되겠다고 쫓아간 거지. 경찰은 정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검거 뒤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음주 의심 차량 운전자는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았습니다. 점수는 27점으로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같고 최근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30대 가해자 A씨가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에서 27점을 받았습니다. 국내에선 총점 40점 가운데 25점 이상을 사이코패스로 판단합니다. 정말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데 이조차도 굉장히 범죄 형태가 대담했잖아요. A씨의 점수는 부녀자 8명을 납치 살해하고 장모와 전처까지 방화 살해한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같고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보통 이제 본인에 관한 불리한 증거나 불리한 어떤 정황들이 발견이 됐을 때는 놀라는 반응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이제 20년형이 선고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미동도 없이 그냥 담담하게 서 있는 모습. A씨의 사이코패스 검사가 이뤄진 건 범행 발생 2달 뒤인 지난해 7월. 검찰은 A씨에 대한 보호관찰 명령이나 전자장치 부착 명령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아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각종 범죄들로 11년 넘게 복역한 A씨는 20대 대부분을 수감 생활로 보냈습니다. 실제로 A씨는 출소 후 3개월 만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2심 선고 후에도 불안감을 호소하는 가운데 검찰은 조만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부산시가 강서구에 공영 시내버스 차고지를 만들면서 대대적인 노선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부산 김해 노선 4개도 조만간 중단될 예정인 가운데 전직 부산시장까지 1인 시위에 나서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등 버스 노선 조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직 부산시장인 서병수 의원이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장소는 다름 아닌 친정인 부산시청입니다. 부산시가 시내버스 노선 개편의 일환으로 황금 노선인 17번 노선을 조정하자 공개적으로 반대에 나선 겁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추구하는 15분 도시의 정책에도 완전히 반대되는 정책입니다. 정책마다 이렇게 따로따로 한다면 과연 그 정책이 효과성을 보겠는가. 17번 버스는 서면과 부산역, 남포동을 한 번에 오갈 수 있는 알짜 노선으로 50년 넘게 운행돼 왔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이 업체를 새로 만든 강서구 차고지로 이전시키면서 주요 노선이 대부분 빠졌습니다. 17번 버스의 하루 평균 이용자는 1000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40%가 출퇴근길에 이용하다 보니
노선이 사라지면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서면에서 잘못하면 앞으로 이 아파트 입주민 다 돌아보면 완전 콩나무시로 와. 그러면 이제 여기 사는 사람들 굉장히 불편해. 시 외곽인 강서를 중심으로 노선 개편이 이뤄지면서 경남 김해르로 가는 128-1번이나 사상거 하단의 61번 등 다른 알짜 노선 변경도 불가피합니다. 배차 간격도 좁고 가는 것도 다양하고 그래서 사람들도 자주 이용하는데 환승을 자주 하는 건 더 귀찮아지는 것 같아요. 부산시는 경남과 연계한 사업으로 현재로선 추가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대체 노선으로 환승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강서 차고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김해에 있는 두 개의 회사 버스가 이렇게 입주를 해오기 때문에 김해시라든지 인접 창원시라든지 어떤 관계가 또 있습니다. 힘들지만 환승을 좀 하셔야 됩니다. 부산시가 다음 달 29일 전면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지역 주민들의 대규모 집회도 예고돼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더욱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정년 연장에 대해 난색을 드러내지만 인력난에 시달리는 지역 기업들은 오히려 정년 연장에 대한 요구가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62살 이춘식 씨는 2년 전 이 회사로 재취업했습니다. 조선소에서 일하던 경력을 살렸습니다. 애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나서 지금 어차피 두 부부가 노부부가 살아야 되는데 어차피 조금이라도 벌어야 좀 노후에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0년 공직 생활을 마친 이정상 씨도 제2의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2의 직장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60이 넘어서도 일할 수 있다는 건강과 의지가 있다면 어떤 직업을 선택하여 100세 시대라는 요즘 통상 60세로 여겨지는 정년이 너무 빠르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에 대해 대기업은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지역 기업인들은 오히려 반기고 있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지역 주요 기업인 5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7%가 정년 연장에 찬성했습니다. 기대 수명에 따라 노동 가능 연령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가 절반 가까이 됩니다. 반대하는 기업도 70%가 이미 자율적으로 고용을 연장하고 있어 별도 법제화가 불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년 연장이 신규 채용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청년층에 집중된 채용 지원을 고령층으로 확대하는 등 정책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청년 신규 채용이나 그다음에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들은 많이 있는데 실제로 재직자나 그다음에 장수 기업에 대한 지원들이 많지 않습니다. 정년을 없애고 이들을 더 많은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원들이 더 그 청년층에 대한 인력 수급 부족 문제가 있고 하지만 이제 고령층 근로자 같은 경우는 계속 고용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정년 연장이 이런 지역의 노동시장에 대한 수급 불균형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젊은 인구는 줄어들고 사회는 갈수록 고령화하면서 정년 연장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 또한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를 둘러싼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장만은 지키겠다는 이용관 이사장의 목리에 참다 못한 비프 내부에서도 반발이 시작됐는데요. 이사장의 욕심 하나가 비프 전체를 망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준규 기자입니다. 비프 내부에서 조정국 운영위원장 사퇴를 공개 요구한 건 집행위원장 직무대행인 남동철 수석 프로그래머입니다. 남동철 프로그래머는 이사와 집행위원들에게 조 위원장 거취와 직무대행 권한을 다룰 총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남 프로그래머는 이번 사태를 초래한 조 위원장 거취를 내부적으로 거론하지 않기로 하자 대응에 나선 겁니다. 이용관 이사장이 되레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며 압박했지만 영화제를 치르려면 건너야만 하는 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내부의 반발은 이용관 이사장의 무리한 조정국 지키기로 더 이상 영화제 자체가 망가지는 걸 두고 볼 수 없다는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대변합니다. 이 이사장은 시의회와의 면담에서도 적법한 절차로 합의된 결과라며 조정국 엄호만 반복했습니다. 이사회에 열어서 정당하게 정관도 개정했다는데 정관을 개정한 게 아니고 그 규정에 대한 지침을 바꿨더라고요. 그러니까 정관하고 엄연히 차이가 있는 것을
계속 정관을 바꿨다 그런 식으로의 또 뭐 자기 변명 아닌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정상화에 우선 초점을 맞췄던 영화계 역시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며 동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버티기에 들어간 조 위원장을 아예 해임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신속히 임시총회를 개최해서 지금 현재 정관에 의거한 임원간의 분쟁 조항을 근거로 조정국 운영위원장의 해임권을 처리 논의하고 전국 영화인들의 분노가 폭발하자 비프 임시이사회도 긴급 소집됐습니다. 사유와 논란에도 조정국 위원장만 지키겠다는 이용관 이사장의 독선에 동반 퇴진으로 부산국제영화제라도 살려야 한다는 영화계 안팎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KNN 표승유입니다. 조금 전 끝난 부산국제영화제 임시이사회에서 오는 26일 월요일 총회를 거쳐 조종국 운영위원장에 대한 해촉을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임시이사회 측은 조종국 위원장 해촉안 외에 집행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규정 개정과 함께 혁신위 구성과 역할에 대한 논의도 이날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용관 이사장의 퇴진에 대해서는 다른 결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마트팜의 현주소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대규모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에 대한 젊은 층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K농업에 대한 해외 원예 기업들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의 대표적인 농업 선진국인 폴란드의 초대형 유리온실입니다. 내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품질 장비로 정밀 시공됐습니다. 세계 80여 개 나라에 이미 진출한 이 기업은 대한민국의 온실 시장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Dowiedzieliśmy się, że w Ciangwon są największe targi ogrodnicze i dlatego żeśmy tu przyjechali. Chcemy tutaj dzielić się swoim doświadczeniem i wiedzą z ogrodnikami. 벽면을 가득 메운 수직 정원에 꽃잎이 뿌리내린 곳은 화분이 아닌 수족관입니다. 물고기 배설물이 녹아있는 수조물을 끌어올려 식물 영양제로 사용하고 식물 뿌리에서 정화한 맑은 물은 다시 수족관으로 회수됩니다. 기럽 화물에서 수족관을 물을 교체할 필요가 없고 벽면 녹화에 있는 식물은 별도의 또 양액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상부상조하는 형식이죠. 국내외 최신 스마트팜 현황과 동향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는 창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은 기후 변화에 대비해서 안정적인 생산을 할 수 있고 고품질의 생산을 할 수 있고 단위 면적당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가진 스마트팜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도 높습니다. 스마트팜의 전망을 제가 보고 스마트팜 창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기 때문에 오늘 스마트팜 코리아에 와서 전반적으로 둘러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코리아 행사에는 120여 개 기업이 300여 개 부스를 열고 전시 중입니다. 기후변화가 해마다 뚜렷해지는 가운데 안정적인 재배 환경이 제공되는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도 해마다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부산 해운대와 기장군, 경남 양산 일부 지역에 우박을 동반한 폭우가 내려 주의가 요구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 기준 합천 7.5mm, 하동 3.5mm, 양산 3mm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대기가 불안정해 소나기 구름대가 발달하고 곳에 따라 우박이 내리고 있다며 안전사고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를 기해 낙동강 묽은 매리 지점에도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묽은 매리 지점 조류경보 발령은 지난 8일 칠서 지점에 이어 낙동강에서는 올해 2번째 발령입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일 최고 기온이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해 남조류의 대량 증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관련 명부를 확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황보승희 의원의 전 남편 A씨를 불러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지역 의원들의 이름과 금액이 적힌 것으로 보이는 명부 사진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황보승희 의원의 지역구인 중구, 영도구 지역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공천 헌금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의혹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부산시가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고 연 30만 원 이상의 교육 지원 포인트도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준이 낮아져서 2만 5천여 가구이던 부산의 다자녀 가정은 15만 7천여 가구로 5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혜택은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며 부산시는 다자녀 가정에 대해 혜택을 제공하는 우대 업체 지정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역 시민단체들이 고리 1호기 영구정지 6주년을 맞아 고리 2, 3, 4호기 영구정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태풍과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 상황에서 원전의 안전성은 담보될 수 없고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이 연장될수록 고준위 핵 폐기물도 더 늘어나게 된다며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을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요 며칠 소나기 소식이 잦았는데요. 대기 불안정이 해소되면서 내일은 모처럼 종일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는 더위 대비를 잘해주셔야겠는데요. 한낮에 부산은 28도, 창녕은 33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앞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온열 질환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부산과 경남 모두 공기질은 무난하겠고요. 오존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표정은 쾌청한 가운데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약간 높게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진주가 30도, 거창과 합천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창원은 30도, 거제 29도, 밀양은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부산의 낮 기온 28도, 김해 30도, 양산은 32도로 평년 기온을 2도에서 5도 정도 웃돌겠습니다. 내일도 해상으로는 안개가 짙겠고요. 물결은 전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겠고 다음 주 초반까지는 낮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